자, 바로 7절에 익명객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걸 더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익명객체는 이미 했어요. 이미 중첩 클래스, 중첩 인터페이스. 그래서 그와 관련이 좀 있는 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상속하고도 관련이 있고 구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매우 심플한 코드를 만들어내요. 자, 익명은 어노니머스. 그래서 이름이 없는 애매한 이제 그런 객체라는 뜻이고요. 실질적으로 클래스 자체가 명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여기 보면 명시적으로 클래스를 선언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름 자체가. 하지만 여러분이 객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름이 없지만 객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런 객체를 여러분이 익명 객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익명 객체는 여러분이 필드 값 또는 로컬 변수 값 또는 매개 변수의 값으로 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내가 명시적으로 클래스를 작성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내가 빨리 객체만 얼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값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할 때 익명 객체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익명 객체는 클래스를 상속하거나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만 생성할 수 있다. 클래스를 상속하거나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만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방법 말고는 생성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들 경우에는 익명 자식 객체라고 하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만들 경우에는 익명 구현 객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익명 자식 객체냐, 익명 구현 객체냐, 이거는 뭘 가지고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는 형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익명 자식 객체를 만드는 코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U라고 하는 연산자는 뭡니까? 객체 생성 연산자죠? 그럼 무조건 객체 만들어야 해요. 자, 그러면 요 자리에 원래 오던 우리 코드는 뭐였죠? new 다음에 오는 코드는 뭐예요? 생성자가 오죠. 여러분 생성자 호출 코드가 오잖아요. 일반적으로 new 다음에는. 보통 클래스 이름에다가 어떤 매개값을 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하는 게 생성자 호출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객체를 만드는데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중괄호가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여기는 중괄호가 없죠. 여러분이 중괄호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이게 선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마치 객체를 생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중괄호가 있어요. 클래스를 선언하거나 또는 생성자를 선언하거나 또는 메소드를 선언하거나 또는 인터페이스를 선언하거나 그런 선언할 때 중괄호가 필요한데 이게 중괄호가 붙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중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필드 선언과 메소드 선언이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은 이 중괄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결국은 클래스의 선언부와 똑같다는 거죠. 근데 클래스 이름이 어디 있냐 이거지. 이런 구체적인 클래스 이름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자, 여기 읽어보니까 부모 생성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뭐 부모 생성자를 마치 호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중괄호가 나오게 되면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를 상속해서 이렇게 자식을 만든 다음에 그 자식을 가지고 객체를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부모 생성자의 호출 코드처럼 이렇게 오고 중괄호가 붙게 되면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 생성자를 호출해서 부모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 이 부모를 상속을 해서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식 클래스의 이름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선언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선언한 자식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길 어디 봐도 자식 클래스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익명 객체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익명 구형 객체가 나오는데, 자, 코드 형태가 어때요? 아까하고 비슷하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U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객체 생성 연산자라고 이야기했죠? 자, 요 뒤에 인터페이스가 오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왔어요. 여러분 이런 코드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까? 못 하거든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코드야. 하지만 뒤에 뭐가 붙었다? 중괄호가 붙었죠. 그죠? 그럼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객체를 생성하는 거를 인터페이스 가지고 생성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만드는데 클래스를 만드는 거야. 클래스를 만드는데 단지 이름이 없는 거야. 대신에 그 클래스의 중괄호 블록은 여기서 여기까지야. 그래서 이렇게 선언된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인터페이스가 오느냐? 자,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부모 클래스가 오느냐? 이 차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가 오게 되면은 이 객체는 익명 자식 객체가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 인터페이스가 오게 되면은 이거는 무슨 객체가 된다? 익명 구형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익명 객체는 상속이나 구현을 해야만 만들어진다. 맞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 맞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 경우 말고는 익명 객체는 생성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new 다음에 있는 이게 클래스냐, new 다음에 있는 이게 여러분이 인터페이스냐에 따라서 익명 자식 객체냐, 익명 구형 객체냐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타이어는 무슨 종류입니까? 클래스죠. 자, 이 클래스에 여러분이 롤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하나 선언되어 있네요. 요거는 매우 평범한 클래스죠. 그죠? 자,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또 만들고 있는데, 자, 필드에다가 요 타이어 타입의 필드 타이어 1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객체를 여기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매우 평범하죠? 그냥 필드 만들어가지고 객체로 초기화한 거 아닙니까? 매우 평범해요. 자, 다음 볼게요. 오호, 이거 참 희한하네요. 자, 타이어 타입의 타이어 2 필드를 선언하는데, 자, 이 꼴 다음에 new가 왔어요. 분명히 객체로 만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이 객체를 여기다 대입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타이어 요까지만 하면은 내가 이해가 돼. 타이어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한다. 근데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중괄호가 붙었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타이어가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이어를 상속한 클래스를 내가 이와 같이 선언하고 대신 이름은 없는 거예요. 타이어를 상속해서 이와 같이 선언하고 이 선언된 걸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객체를 여기 대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든 객체는 타이어의 자식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타이어의 익명 자식 객체이기 때문에
자식의 객체를 부모 타입에 대입할 수 있다. 맞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 객체를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 대입을 해도 되지만 나는 그냥 이름 없는 그런 익명 자식 객체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내가 대입을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 타이어에 여러분이 롤을 호출하게 되면 이 롤은 누구의 롤이 실행이 될까요? 원래 타이어가 갖고 있는 롤이 실행이 될까요? 아니면 이 자식의 재정이 된 롤이 실행될까요? 항상 재정이 된 롤이 실행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이어 객체를 만든 거죠. 그러면 타이어 1.롤 하게 되면 얘가 실행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필드고 여러분이 이거는 변수입니다. 메소드 안에서 여러분이 선언됐으니까 변수 맞죠? 자, 변수의 값으로 지금 뭘 대입하고 있습니까? 자, 요거는 필드 값으로 뭘 대입하고 있습니까? 익명 자식 객체를 대입하고 있죠? 요거는 변수의 값으로 뭘 대입하고 있습니까? 익명 자식 객체를 대입하고 있죠. 그죠?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이 위에 코드하고. 그래서 new하고 tire까지만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뒤에 뭐가 왔다? 중괄호가 왔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tire를 부모로 해서 내가 상속을 한 다음에 이 중괄호로 선언을 해서 자, 이거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이 타이어를 가지고 롤 하게 되면은 누구의 롤이 실행이 돼? 원래 타이어가 갖고 있는 롤이 실행이 돼? 아니면 여기서 재정이 된 롤이 실행이 돼? 재정이 된 롤이 실행이 된다. 자, 그 다음 이거 보세요. 자, 요거는 필드 값으로 사용되는 경우고 변수 값으로 사용되는 경우고 이거는 메소드의 매개 값으로 지금 뭔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런설이라고 하는 이거를 자, 여기에서 호출을 하고 있네요. 자, 요 자리에는 여러분이 타이어 객체도 와도 되고 그 다음에 타이어의 자식 객체도 여기 와도 됩니까? 내가 클래스 타입으로 매개 변수가 선언되어 있으면 그 클래스에 대한 객체도 올 수도 있지만 이 클래스를 상속한 자식 객체도 올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자식 객체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익명 자식 객체도 자식 객체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런서리를 호출을 할 때 여기서 바로 익명 자식 객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new hire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중갈로가 붙었다. 그럼 이거 해석은 hire라고 하는 부모를 상속해서 이름은 비록 없지만 내가 이렇게 중갈로로 선언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매개값으로 제공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롤 하게 되면 이 롤은 누구의 롤이 실행이 돼? 하이어의 롤이 실행됩니까? 여기서 제정이 된 이 롤이 실행됩니까? 얘가 실행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거를 저하고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드세요. 자, 챕터 09의 섹션 07.exam01. 자, 여기다가 new 일단 클래스로 자, 타이어라고 일반 클래스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메소드를 하나 작성을 하는데 자, 롤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작성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system.out.println 그래서 일반 타이어가 굴러갑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6장에서는 우리가 7장에서는 이거 만들고 나서 뭐 했어요? 한국 타이어 자식 클래스 만들고, 금호 타이어 자식 클래스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상속해서 명시적으로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클래스 만들었던 거 기억납니까? 근데 그렇게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를 명시적으로 이제 안 만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막바로 카라고 하는 자, 카 클래스를 자, 만들어 볼게요. 메인 메소드는 추가하지 마세요. 자, 피니쉬. 자, 자동차는 타이어를 가지고 있다. 타이어는 자동차의 부품이다. 자, 그래서 자, 프라이빗으로 타이어 타입의 타이어 1을 선언하고 또 프라이빗으로 타이어 타입의 타이어 2를 자, 선언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타이어 객체를 내가 넣고 싶은데 자, 여기에 new 타이어 이렇게 주고 이 객체를 대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new 타이어 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메소드를 하나 만드는데 자, public void run 1이라고 만들어요. 자, 타이어 필드 1을 가지고 롤을 호출을 해요. 타이어 2 필드를 가지고 롤을 호출을 해요. 자, 이 롤은 누구의 롤이 실행이 될까요? 당연히 이 객체의 롤이 실행이 되겠죠. 자, 여기서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카 이그젬플을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는 메인 메소드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카 이꼴 뉴카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고 자,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했어요. 뭐 카.run 1을 호출한다. 즉 다시 말해서 얘를 호출한다. 그럼 얘가 실행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출력되는 것이 결국은 바로 이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일반 타이어가 굴러갑니다가 두 개가 출력이 될 것이다. 자, 우리가 타입 변환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클래스 타입의 필드나 또는 클래스 타입의 변수가 있다면 여기는 필드죠. 자, 이 객체는 어떤 객체가 가능할까요? 이거예요. 물론 이 타입의 객체를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게 가장 원칙인데 이 클래스의 자식 객체도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이 세미콜론 앞에다가 이 세미콜론은 여러분이 지우면 안 됩니다. 앞에다가 중괄호를 붙이면 이거는 완전한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위에 거하고. 이거는 타이어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한 거고요. 이거는 타이어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한 게 아니고요. 타이어를 상속한 자식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것을 객체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익명 자식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주로 이제 뭐가 오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보통 요 자리는 재정의 메소드가 와요. 재정의 메소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른 다음에 재정의할 메소드를 선택을 해라. 그래서 나 롤을 재정의 할래.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뭘 작성하느냐? 자, system.out.println 그래서 여기 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2가 올 거고 좀 이따가 3이 나올 거거든요. 그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1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타이어 2라고 하는 이 필드가 참조하는 객체는 타이어 객체입니까? 아니면 타이어의 자식 객체입니까? 타이어의 자식 객체죠. 그럼 이때 롤은 누구의 롤? 재정의한 이 롤이 시행이 된다. 자, 여러분 이거 저장하시고요. 다시 한번 카 이그젠플을 실행해 보세요. 이해됩니까? 자, 이번에는 자, 여기다가 public void run2를 만들어 보세요. 자,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데, 자, 타이어 타입의 변수 타이어를 선언해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보통 객체 생성하고 대입하죠. 맞죠? 그런데 나는 타이어 객체를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대신에 자식 객체를 그냥 만들어서 대입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명시적으로 클래스를 선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 자식 객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중괄호를 작성을 하고 자, 여기서 작성하는 대부분의 코드는 재정의 코드가 온다 그랬어요.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자, 롤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나는 재정의를 하고 싶어. 자식에서 재정의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자, 요 코드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넣어주고요. 요거는 2가 굴러갑니다라고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요 밑에다가 자, 타이어 점 롤을 호출을 하게 되면 자, 이 타이어 변수의 타입은 타이어예요. 그래서 부모 타입이죠. 그런데 실제로 대입된 거는 자식 객체가 대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자식 객체가 재정의를 또 하고 있고요. 그럼 이 롤은 누구 거? 재정이 된 이 롤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서 car.run2를 여러분이 호출해 보면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호출해 보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죠. 저장을 하고 요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얘가 출력이 되는 것이 보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필드의 초기 값으로 여러분이 익명 자식 객체가 사용되고 또 변수의 초기 값으로 익명 자식 객체가 사용될 수가 있고 자, 하나 더 남았어요. 자, public void run3 발로 열고 타이어 자, 요거는 매개 변수 맞습니까? 자, 타이어.roll 그래서 이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롤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run3는 여러분이 여기서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해야 됩니까? car.run3를 호출할 때는 여기에 뭘 제공해야 되죠? 타이어 타입의 객체이거나 요거의 자식 객체를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자리에 타이어 객체를 대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저장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면 일반 타이어가 굴러갑니다가 출력됩니다. 맞습니까? 여기 타이어 객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롤 하게 되면 누구의 롤? 이 타이어의 롤이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다가 뭘 넣었다? 중괄호를 넣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 된다? 타이어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타이어를 상속한 자식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하고 그것을 객체로 만들어서 매개 값으로 제공한 거예요. 이름은 없죠, 대신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보통 무슨 코드가 온다? 재정의 코드가 오죠. 그래서 롤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서 자, 여기는 어떤 코드를 넣느냐면 지금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요거는 자식, 익명, 타이어 객체 3이 굴러갑니다라고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롤은 누구의 롤이 실행돼? 여기에 자식 객체가 대입됐죠? 그럼 이 롤은 누구의 롤이 실행돼? 제정이 된 이 롤이 실행된다. 지금 우리가 다형성이 지금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다형성이에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얘가 나오는 거 맞죠?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의 코드를 자, 많이 작성을 합니다. 특히 안드로이드에서는 이걸 많이 작성을 하는데 자, 요 자리가 지금 필드 값이 들어가는 자리 맞습니까? 요 자리는 변수의 값이 들어가는 자리 맞죠? 요 자리는 매개 값이 들어가는 자리 맞죠? 그럼 이런 자리에 보통은 이제 이와 같은 객체 생성 코드가 와야 되는데 얘가 오지 않고 중괄호가 오게 되면 무슨 의미가 된다? 이 클래스를 상속해서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그것을 객체로 만들어서 대입을 하는 거야. 결국 이 클래스의 자식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분이 익명 객체는 주로 이 중괄호 안에는 뭐가 온다? 재정의 코드가 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재정의 코드가 와요. 그러면 재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타입을 가지고 롤을 호출하게 되면 항상 재정의 된 게 호출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똑같다. 자, 익명 구형 객체. 자, 익명 구형 객체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이름 없는 객체.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익명 구형 객체도 필드의 값, 그 다음에 로컬 변수의 값, 매개 변수의 값으로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와 같은 UI 프로그램에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객체로 많이 사용된다.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익명 자식 객체보다는 익명 구형 객체가 더 많이 사용된다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익명 구형 객체는 new 다음에 인터페이스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옵니다. 그 다음에 중갈로 블록이 와요. 그래서 사실은 new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지만 중갈로가 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객체를 생성할 때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생성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요와 같이 선언하고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이름은 없죠. 자, 막바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인터페이스로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선언되어져 있고 추상 메소드로 두 개가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홈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할 때 자, 이 부분은 필드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로컬 변수죠? 메소드 안에서 지금 선언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 자리에 인터페이스가 들어갔죠? 자, 필드 타입으로 인터페이스가 들어갔고, 로컬 변수 타입으로 인터페이스가 들어갔고, 매개 변수 타입으로 인터페이스가 들어갔죠? 그러면 원래 이 인터페이스 타입의 필드나 변수나 매개 변수에는 어떤 객체가 대입돼야 되죠? 이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한 객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가 대입돼야 되죠. 자, 그러면 요 자리에 뭐가 지금 작성이 됐냐면 new 인터페이스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중갈로가 왔어요. 그러면
자, new는 객체를 생성해라. 그런 뜻인데, 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객체 생성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해라. 그럼 결국 구형 객체가 대입되는 게 맞아요. 자,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가 몇 개? 두 개가 있죠. 추상 메소드가. 그러면 이 중괄호 사이에는 이 주상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턴온도 있고 턴오프도 있죠. 자, 그러면 use1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서 요 필드 RC를 가지고 턴온, 턴오프라고 해서 호출하게 되면 이 턴온은 누구의 턴온이 실행이 돼? 자, 구형 객체의 턴온이 실행되겠죠. 요 턴오프는 구형 객체의 턴오프가 실행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변수에다가 이와 같이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들어요. 자, 이때 여러분이 이 변수를 통해서 턴온, 턴오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실행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메소드입니다. 메소드에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가 선언되면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이 자리에는 어떤 객체를 넣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한 객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요 예제에서 자, use3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바로 여기에 익명 구형 객체를 막바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객체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대입을 한 거죠. 그러면 use3을 호출하게 되면 결국 실행이 되는 거는 뭐가 실행이 돼? 자, use3이 턴온, 턴오프, 즉 이 변수를 가지고 턴온, 턴오프 했죠, 그죠? 그럼 실제로 실행되는 거는 뭐다? 익명 구형 객체의 턴온, 턴오프가 실행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것도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 자, 이거잼 2라고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드는데, 리모트 컨트롤. 자, 여기에 추상 메소드로 턴온 메소드와 턴오프 메소드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로 이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 설명만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자, 홈이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요. 자, 요 자리는 필드가 되고, 그 다음에 생성자가 있을 수 있고, 메소드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네스티드 클래스, 네스티드 인터페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필드 자리에 private, 자, remote control, RC, 자, 이렇게 필드 하나를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필드의 초기 값으로 뭐를 제공해 줄 거냐? 여기에는 원래 구형 객체가 대입이 돼야 돼요. 즉, 이 인터페이스로 사용 가능한 객체가 대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명시적으로 클래스를 작성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 바로 여기서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new 다음에 뭐가 온다? 인터페이스 이름이 오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까지 하게 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코드입니다. 왜? 인터페이스는 객체를 생성 못 하거든요. 그런데 중괄호가 오게 되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고 이걸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면 요 중괄호 사이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 그렇죠. 이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다 재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dd on implemented method라고 하는 링크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재정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system.out.println TV를 켭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여기는 TV를 끕니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자, public void use 1. 자, rc.turn on, rc.turn off. 자, 요 rc는 필드 맞습니까? 맞죠? 그럼 이 turn on은 누구의 turn on이 실행될까요? 구형 객체의 turn on이 실행되겠죠? 구형 객체의 turn off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운 실행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홈 example을 하나 만들어서 메인 메소드를 체크를 해주세요. 자, 여기서 일단 홈 객체를 만듭니다. new home. 그리고 home.use1. 다시 말해서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할 거예요. 자, 이거 실행해 보세요. 자, TV를 켭니다. TV를 끕니다. 자, 요거는 필드의 초기 값으로 익명, 구형 객체를 대입을 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public void use2를 만드는데 메소드죠. remote control rc 하게 되면 이거는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필드 아니에요. 그럼 이 변수의 초기 값으로 무엇을 대입할 거냐? 구형 객체를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럼 명시적인 클래스가 없어요. 구형 클래스가. 여기서 바로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들 거예요. new remote control 갈로 열고 중갈로 열고 닫고. 자, 여기에다가 자, 메소드 재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TV 대신에 에어컨을 합니다. 에어컨을 끕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초기화를 한 다음에 rc.turn on, rc.turn off 하게 되면은 뭐가 실행이 되죠? 여기에 대입된 게 뭡니까? 지금 이거죠? 그러면 이 구형 객체에 얘하고 얘가 실행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home.use2 이렇게 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쭉 실행하면서 지금 이거하고 이것이 실행되면서 각각의 얘가 실행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필드의 초기 값으로 익명 구형 객체를 넣을 수 있고 변수의 초기 값으로 익명 구형 객체를 넣을 수 있고 이제 하나 남았죠? 자, public void use3 remote control rc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자, 이거는 몇 개의 변수입니까? 몇 개의 변수의 값은 언제 줍니까?
호출할 때 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호출을 하면서 home.use3이라고 이렇게 호출을 하면서 요 자리에 여러분이 구형 객체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시적인 클래스가 없으니까 내가 익명 구형 객체를 넣고 싶다. new remote control 갈로 열고 중괄로 열고 닫고. 자, 마우스를 여기 갖다 대면 add unimplemented method 이렇게 작성됩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는 여러분이 난방을 끕니다. 난방을 켭니다. 이건 딱 끕니다가 아니라 켭니다죠. 켭니다. 이게도 마찬가지로 켭니다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켭니다, 켭니다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익명 구형 객체를 넣었으니까 그럼 이때 턴온, 턴오프는 누구의 턴온, 턴오프가 실행이 된다? 여기에 제공한 이 익명 구형 객체의 턴온과 턴오프가 실행이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익명 객체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뭐 대충 알겠어. 이거 뭐 클래스 안 만들고 그냥 자식 객체, 구형 객체 뭐 이런 거를 만드는구나. 그럼 이거 어디서 쓰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그젠플 3을 한번 만들면서 실제로 우리가 안드로이드에서 이렇게 쓰는 코드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패키지를 하나 만드는데 이그잼 3이라고 한번 줘보세요. 자, 아까 우리 버튼 예제 했었어요. 우리 어디서 했었어요? 섹션 06에 이그잼 03에서 우리가 했었죠. 자, 이 버튼점 자바하고 버튼 이그잼플점 자바하고 두 개 복사를 해서 이그잼 03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아까 우리가 버튼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다시 보게 되면은 중첩 인터페이스가 여기 하나 쓰는 데 있죠.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필드가 쓰는 데 있고요. 근데 얘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여러분이 클릭 이벤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 처리는 바로 이 인터페이스에 대입된 객체를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 인터페이스의 onClick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그젠플에서 우리가 버튼 두 개를 각각 만들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처리 방법을 여기서 작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버튼에다가 세트를 통해서 넣어 주었어요. 자, 클릭하게 되면 결국 실행되는 거는 얘네들이 실행되는 거 맞죠? 자, 우리가 버튼 클릭했을 때 실행할 코드를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클래스를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고 또 이거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왠지 코드가 복잡해 보이죠. 클래스를 명시적으로 만들고 객체 만들고 복잡해 보여요. 그러면 이와 같은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거 지웁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자, 이거 대신에 뭘 잡아놓느냐면 어차피 이 자리에는 뭐 어떤 객체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지금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가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얘가 인터페이스니까 여기서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들자예요. 어떻게? 자, new 한 칸 띄고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세요.
자, 여기 보이는 버튼이 가지고 있는 클릭 리스너. 얘를 가지고 너가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들겠느냐? 나와요. 알겠습니까? 버튼 점. 자, 클릭 리스너. 자, 엔터 쳐볼게요. 자, 이렇게.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요 자리에는 익명 구형 객체만 넣어주면 되겠죠. new. 자, 버튼 점. 자, 클릭 리스너까지 선택이 됐습니다. 엔터. 그럼 자동적으로 뭡니까? 재정의 코드까지 작성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뭘 작성하면 됩니까? system.out.println OK 버튼이 클릭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성. 자, 그럼 이것도 여러분이 똑같이 작성하면 되겠죠? new 버튼 점 선택이 되면 엔터. 그래서 이 자리에 자, 이벤트 처리 내용으로 캔슬 버튼이 클릭되었습니다. 캔슬 버튼이 클릭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처리할 내용을 작성을 이렇게 하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처리할 내용을 여기다 작성을 하면 된다. 자, 실행하면은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어떤 게 더 간단합니까? 이게 훨씬 간단하죠.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6절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거 하고 지금 작성했던 거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자, 6절에서는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를 대입을 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 자리에서 바로 뭐예요?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코드 하나만 작성을 할 거를 명시적인 클래스 만들고 또 이렇게 하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코드를 주로 작성을 한다. 그래서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처리해야 될 리스너 객체를 익명 구형 객체로 만들어서 해당 메소드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벤트 처리 코드를 넣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저 뒤에 람다식을 배우게 되면 이 부분도 더 간소화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더 간소화 시킬까요? 나중에 뒤에 배웁니다. 자, 요거를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가 오고 이거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이거 하나 지우고 나중에 뒤에 람다식 배웁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거 실행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 람다식 생각하지 말고요. 나중에 뒤에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 우리 주제는 뭡니까? 익명 객체입니다. 알겠습니까? 익명 객체는 언제 사용한다? 우리가 명시적으로 클래스 선언하기는 싫어요. 간단하게 자식 객체, 간단하게 구형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이 익명 객체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인터페이스가 오게 되면은 익명 구형 객체, 여러분이 이 자리에 클래스가 오게 되면은 이거는 무슨 객체? 익명 자식 객체. 이렇게 됩니다. 네, 그거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확인 문제 나왔어요. 확인.